복부 코어 근육들이 약해진 사람은 통증이나 부상이 심한 정도가 많이 나타나는데 병원을 전전긍긍하면서 노화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운동을 쭉 하다 보면 체지방이나 뱃살 감소도 그 이상의 효과를 내고 통증이나 부상이 작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핸드 클라이밍은 코어의 안정화와 양팔, 어깨 근육에 효과가 좋은 운동입니다. 옆구리살이 잘 빠지는 운동이므로 가동 범위를 점점 늘려주세요. 하체의 대퇴사두근, 대퇴이두근에 효과가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간미 넘치는 건강멘토 채널의 김멘토입니다. 중년 이후부터는 근육량이 현저히 쭉 줄어들면서 근력 자체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몸에 무리를 주거나 더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노화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50, 60대, 70대부터는 병원을 전전긍긍하면서 잦은 방문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젊게 살기 위해서는 근육량을 계속 유지하면서 노년까지 가져가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그냥 쉽게 운동을 하고 싶고 칼로리 대비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소비를 하고 싶은 분들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릎 관절이나 허리에 통증이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몸의 유연성이 떨어져서 동적 움직임이 좀 이렇게 힘드신 분들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코어 심부 근육에 힘을 꽉 주면서 복식 호흡을 해주면서 하는 게 1번 제일 중요하고요. 2번은 동작을 따라하면서 본인한테 무리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 핸드 클라이밍은 코어의 안정화와 양팔, 어깨 근육에 효과가 좋은 운동입니다. 호흡을 편히 하면서 벽에 미끄러지지 않는 범위에서 1분간 시작해주세요. 벽에 두 손을 대고 다리는 어깨 넓이로 벌려줍니다. 다리를 벽과 거리를 두어 운동 강도를 두 다리가 벽과 멀어질수록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벽과 다리를 가깝게 두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하다 보면 실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벽과 거리를 두고 하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 플랭크 핸드 로테이션은 코어의 안정화와 승모근, 능형근, 양팔과 어깨, 복부의 내복사근에 효과가 좋은 운동입니다. 팔꿈치를 벽에 대고 한 팔씩 옆으로 돌면서 뻗어주면 됩니다. 가동 범위가 나오는 데까지 돌려주며 옆구리에 힘을 줍니다. 옆구리살이 잘 빠지는 운동이므로 가동 범위를 점점 늘려주세요. 그렇다고 무리해서 하면 쥐가 나거나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운틴 클라이밍은 코어의 안정화와 장요근, 하복부, 하체의 대퇴사두근, 대퇴이두근에 효과가 좋은 운동입니다. 한 발씩 무릎을 가슴까지 올려준다는 생각으로 해주면 되고, 팔로 버티면서 하는 동작이므로 어깨 주변의 근육들도 강화되어 안정화가 됩니다. 지금처럼 운동을 연이어서 하게 되면 호흡이 거칠어지고 심박수가 올라가므로 심폐지구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네 번째 푸시업은 코어의 안정화와 정거근, 가슴의 대흉근, 소흉근과 삼두근의 효과가 좋은 운동입니다. 두 손을 어깨 넓이로 벽에 대고 팔꿈치를 접었다 폈다 해주세요. 접었을 시 호흡을 들이마시고 폈을 시 호흡을 내쉬면서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사이드런은 코어의 발달과 장요근, 복부의 내복사근, 외복사근, 하체의 대퇴사두근, 대퇴이두근에 효과가 좋습니다. 한 손은 사이드 플랭크 자세로 벽에 대고 옆으로 서서 한쪽 발을 올렸다 내렸다 해주면 됩니다. 반대로 해주세요. 버티면서 하는 동작인 만큼 어깨 주변의 안정화와 뱃살을 빼는 데 효과적인 운동이므로 운동 시작 후에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 사이드니 레이즈는 복부 코어의 발달과 복부의 외복사근, 내복사근에 효과가 좋고 허벅지 내전근, 대퇴이두근이 동반 이완되어 살을 빼기 좋습니다.
무릎을 옆구리 높이까지 구부려서 올리시면 됩니다. 특히 벽에 가깝게 붙어 있기 위해 사용을 많이 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스포츠 클라이밍 같은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일곱 번째 버드독은 코어의 안정화와 허리, 어깨, 엉덩이 대둔근, 이 동작은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하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여덟 번째 카프레이즈는 종아리의 비복근과 가자미근에 효과가 좋은 운동입니다. 두 발의 뒤꿈치를 올렸다 내렸다 해주면 됩니다. 제2의 심장이라는 종아리 근육은 정맥이 다시 심장까지 회귀될 수 있게 하는 발전소 역할을 합니다. 종아리 근육이 좋을수록 혈액순환이 잘 되고 심장이 튼튼해져 체력도 좋아집니다. 또한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운동이니 끝까지 해주세요. 열 번째 플랭크는 정거근, 복부 근육 및 코 심부 근육의 다혈근, 횡격막, 복행근, 골반 기저근에 효과가 좋은 운동입니다. 두 팔꿈치를 벽에 대고 버티면 됩니다. 허리가 아치형 이상으로 휘어지면 잘못된 자세이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자가 될 수 있게 자세를 취하며 버텨주세요. 벽과 다리가 멀어지면 강도가 더 올라가니 점차 늘려가면서 해주면 됩니다. 초보자분들은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중급은 3회에서 4회, 중상이나 고급 쪽 체력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은 5회에서 6회를 권장합니다. 이 벽 짚고 하는 운동은 실상 운동 강도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은 운동이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각도, 벽을 짚고 각도를 조금씩 넓게 해주면서 운동을 해주시게 되면 중력을 받고 우리가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많은 효과를 갖게 됩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더 각도를 적게 붙여서 하시고 어느 정도 실력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자기가 운동 능력이 향상됐다고 되시는 분들은 각도를 좀 넓게 발을 좀 더 뒤로 빼서 해주시고 한 사이클이 끝났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두 사이클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하시면서 해주시면 더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봅니다. 복부코어라고 하는 코 심부 근육을 많이 강화시켜주는 운동입니다. 코어의 안정화가 되는데 속근이라고 하는 심부 근육이 위에서 받쳐주는 횡격막, 아래에서 받쳐주고 있는 골반 기저근, 앞에서 이렇게 또 받쳐주고 있는 복행근, 허리 뒤쪽에서 또 받쳐주고 있는 다혈근을 통해서 안에 있는 심부 근육들을 강화시켜주면 호흡을 하면서 정확하게 힘을 쓸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강화돼 갖고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복부 코어 운동들이 잘 된 사람일수록 운동 효과가 1.2배에서 1.4배 이상의 효과를 내고 체지방이나 뱃살 감소도 그 이상의 효과를 더 많이 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동을 쭉 하다 보면 이런 복부 코어 근육들이 약해진 사람은 추후적으로 운동했을 때 통증이나 부상이 심한 정도가 많이 나타나는데 잘 강화돼 있고 안정된 사람일수록 운동을 할 때 통증이나 부상이 작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릎이 안 좋으면 통증이 있으니까 움직이기 힘들고 움직이기 힘드니까 점점 근육이 빠지면서 근골격계 질환인 허리 통증, 무릎 통증, 어깨 통증까지 다 발생돼 갖고 점점 움직이지 않게 되는 상황. 제일 중요한 거는 대퇴사두근이 먼저 강화가 돼야지만 무릎이 안정화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체를 강화시키다 보면은 몸이 정말 건강해질 수 있고 10년, 20년 젊어지는 신체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티드 레그 익스텐션은 대퇴사두근 운동입니다. 발목 및 무릎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의 원인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는데요. 무릎 관절이 퇴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오는 관절염이 가장 흔할 것 같고요. 플러스해서 이제 외상적으로 다쳐갖고 넘어지거나 갑자기 움직이거나 부딪히거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무릎 통증이 올 수 있을 것 같고, 순간적으로 일어서거나 들려고 할 때 삐끗하거나 미끄러지거나 이런 상태에서 많이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상 제일 많이 오는 증상들은 중년 지나고부터 무릎이 약해져요. 과사용으로 인해서 퇴화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릎 관절이 많이 통증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관절들은 관절이 하나에다가 근육이 여러 개 붙어 있고 그러는데, 모든 관절 중에서 무릎만 근육이 하나에다가 그 관절이 두 개입니다. 위를 감싸고 있는 대퇴사두근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먼저 강화돼서 무릎이 통증이 적어지고 부담이 적어지면 그 다음부터 서서 할 수 있는 운동이나 대퇴사두근을 받쳐줘갖고 무릎이 편해질 수 있는 운동들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게 바로 허벅지 뒤 대퇴이두근이나 종아리 근육이나 발목을 강화시켜서 무릎을 좀 부담을 덜어주거나, 힙 운동을 해갖고 허리가 부담되지 않게끔 하면서 고관절이 편해지면서 무릎까지 편해지게끔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 부위들도 강화가 돼야지만 무릎이 안정화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체를 강화시키다 보면은 걷는 것도 편해지고 그 외적으로 다른 부위까지 강화해갖고 움직임이나 신체 활동이나 심지어는 중량을 들거나 좀 더 많이 앉을 수 있거나 이런 활동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동적 스트레칭 중에 한 발씩 무릎 올리기는 한 발씩 무릎을 들어 가슴 쪽으로 가까이 올리시면 됩니다. 왼쪽 무릎을 올렸다 내렸으면 반대쪽 무릎도 올렸다 내렸다 교차해 가면서 해주면 됩니다. 모든 스트레칭은 가동 범위가 나오는 데까지 해주시면 되고, 할 수 있는 만큼 해주시되 힘드시면 쉬면서 천천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정적 스트레칭 중에 앉아서 발목을 접었다 펴기는 발가락 끝을 무릎과 직선 방향으로 쭉 폈다가 다시 몸쪽으로 잡아당겨주는 동작입니다. 특히 발목을 몸쪽으로 잡아당겨줄 때는 종아리뿐만 아니라 허벅지 뒤인 슬와부, 햄스트링도 같이 이완이 됩니다. 발목의 안정성을 위해 3초에서 5초간 발목을 폈다가 다시 3초에서 5초간 발목을 몸쪽으로 잡아당겨 주시면 됩니다. 앉아서 왼쪽 발을 쭉 펴고 오른손으로 왼발 잡기는 엉덩이 대둔근, 슬와우의 햄스트링, 종아리 비복근 및 가자미근과 허리 요배부가 이완이 되는 스트레칭입니다. 손이 발에 닿지 않을 경우에는 수건을 사용해 발을 감싸주시면 됩니다. 왼발이 끝났으면 반대쪽 오른발을 쭉 펴고 손으로 발을 잡습니다. 엎드려서 발목 잡기는 허벅지 앞부분인 대퇴사두근 스트레칭입니다. 한 발씩 번갈아 가면서 왼발, 오른발 각각 30초씩 1분간 시작해주세요.
첫 번째 시티드 레그 익스텐션은 허벅지 앞 부분인 대퇴사두근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횟수에 상관없이 해주시면 됩니다. 호흡을 편히 하며 1분간 시작해주세요. 앉아서 왼쪽 발을 들어 올려주면 되고 앞 발가락을 몸쪽으로 잡아당기게 되면 발목이 이완과 종아리 및 허벅지 뒤 슬라브 햄스트링도 같이 이완이 되니 허벅지에 힘을 주면서 발목을 잡아당겨주세요. 끝나면 오른쪽 발을 들어 올려주면 됩니다. 혹여나 통증 없이 소리만 나는 경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릎 관절에서 뼈에 붙어있는 인대와 힘줄에서 나는 소리이고 대부분 특별한 이상이 아니지만 무릎 안에 있는 연골이나 뼈 등의 구조물에 이상이 있거나 무릎의 소리가 점점 커지고 때론 구부렸다 폈다 하는 동작을 할 때 아프고 안 펴진다면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의자를 이용한 스탠딩 레그 레이즈는 허벅지 뒤인 슬라브 햄스트링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양발을 교차해 가면서 1분간 시작해주세요. 처음에는 횟수에 상관없이 천천히 해주세요. 최대한 들어 올릴 수 있는 만큼 들어 올리고 내리면 됩니다. 허벅지 뒷부분은 착지를 하거나 방향을 전환할 때 사용을 많이 합니다. 특히 미끄러운 얼음 위를 걷거나 등산 시 사용을 많이 하는 근육이니 이 부분이 약해진다면 종아리와 무릎에 근통증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반복하면서 꾸준히 허벅지 뒤를 강화시켜주면 보완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스탠딩 카프 레이즈는 발목 강화에 좋은 종아리 쪽 근육인 비복근, 가자미근 운동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각 20회 기준으로 하고 힘이 좋아지게 되면 왼발 10회, 오른발 10회를 반복하면서 1분간 시작해주세요. 처음에는 횟수에 상관없이 천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목을 이용해 두 발을 동시에 올려주고 발목의 가동 범위를 가능한 한 크게 내렸다 올렸다 해주시면 발목 및 무릎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동 범위가 안 되시면 천천히 늘려주시면 되고 늘려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동 범위가 넓어질 것입니다. 발목이 약해지면 자연스레 무릎도 약해지니 이 운동을 빼먹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라잉 힙 레그 레이즈는 엉덩이 근육인 대둔근 운동입니다. 무리되지 않는 범위에서 왼발, 오른발 각각 30초씩 1분간 시작해주세요. 엎드려서 무릎을 구부리지 말고 편 상태에서 왼발 팔꿈치를 몸쪽으로 잡아당겨서 다리를 뒤로 들어 올려줍니다.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렸다가 내리면 됩니다. 끝나면 반대쪽 오른발을 올렸다가 내리면 됩니다. 이 운동 또한 반복 수행하다 보면 고관절의 가동 범위가 더 넓어져 대퇴사두근과 대퇴이두근이 강화되고 유연해지니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라인 사이드 아웃 다이 레이즈는 엉덩이 옆쪽에 위치한 중둔근, 소둔근 운동입니다. 무리되지 않는 범위에서 왼발, 오른발 각각 30초씩 1분간 시작해주세요. 라인 사이드 이너 다이 레이즈는 허벅지 안쪽 내전근 운동입니다. 무리되지 않는 범위에서 왼발, 오른발 각각 30초씩 1분간 시작해주세요.
의자를 이용한 스테이틱 스쿼트는 전반적인 하체의 대퇴 4두근, 대퇴 2두근, 대등근 운동에 효과가 좋습니다. 무리되지 않는 범위에서 1분간 시작해 주세요.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하프 스쿼트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운동 끝나고 나면 자가적인 마사지 같은 거 할 수 있으면 좀 해주고, 차가운 물이나 얼음물에 들어가서 그러면 염증이 완화되고 통증이 줄어듭니다. 플러스해서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스트레칭이 곧 해답인 것 같아요. 저도 젊었을 때는 끝나고도 스트레칭을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20대, 30대 초반까지도. 근데 이제 30대 중반부터는 이게 몸이 틀려지고 40대가 넘어가면 더 틀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했던 스트레칭이 다음날 영향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꼭 해주는 게 운동 후에는 좋고, 무릎 통증을 방치하게 되면 근육 감소로 인한 근감소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릎이 안 좋으면 움직일 수 없고 통증이 있으니까 움직이기 힘들고, 움직이기 힘드니까 근육이 감소될 수밖에 없고 퇴화되고, 근육이 감소되면 뼈의 밀도도 감소되고, 뼈에 있는 비타민 D 관련된 칼슘, 마그네슘, 인들이 땀이나 이런 체외적으로 다 배출되고, 이로 인해서 몸의 근육을 만들기에는 최적화되지 않은 상태가 되고 점점 근육량이 빠지면서 심혈관계 질환이 생기거나 근골격계 질환인 허리 통증, 무릎 통증, 어깨 통증까지 다 발생돼 갖고 점점 움직이지 않게 되는 상황, 이 상황이 바로 노화가 되는 상황이라 보고, 노화가 됐을 때 제일 힘든 부분이 나는 왜 젊었을 때는 이랬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못하네,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네, 마음만 젊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릎이 강화돼 갖고 얻는 효과는 많이 걸을 수 있고, 많이 걸음으로 인해서 근육이 실해지고 탄탄해지면 뼈의 밀도도 좋아지고 뼈가 탄탄해지고, 뼈가 탄탄해지니까 활동량이 좋아지고, 활동량이 좋아지니까 움직임이 많아지고, 움직임이 많아지니까 결국은 젊은 사람들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많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돼요. 나이가 들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면은 나는 젊은 사람들처럼 옛날 때 나처럼 몸이 정말 건강해질 수 있고 10년, 20년 젊어지는 신체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